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지 상관을 둔 배우자 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지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라서 이것이 꼭 이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상,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지, 월지 관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운성까지, 더 나아가서는 신살까지 잘 살펴보실 때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라는 것은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 시점까지 오고 있는 동안 수많은 에너지들의 흐름이 합화되면서 합충형파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무언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울 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우자 공인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지는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이제 연애하시는 분, 그리고 만나는 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지상관 배우자 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일지상관이 선호하는 배우자를 보게 되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성관계가 깔끔하고 또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결같은 여자분들을 배우자로 선호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일지가 여자 상관인 경우에는 남자가 똑똑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남자를 원하신다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자유로운 영혼들이세요. 이 상관 배우자들은요. 그래서 구속과 간섭, 구속이나 간섭 이런 거 싫어하세요. 틀에 얽매이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어떤 특출함, 내가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보다 일제 상관이 깔렸다는 것은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아셔야 되고 이 상관을 둔 배우자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상관 배우자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리고 구속과 간섭을 싫어한다.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장점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죠. 아주 굉장히 말솜씨가 뛰어난데요. 유창한 말솜씨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이 상관을 가졌다는 거는요.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특별한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관 일주생들은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튀는 매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공처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할 때에는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연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이 강하면요. 굉장히 잘 사주 안에 조화가 좋을 때 굉장히 총기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요.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애교스러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남자분들도요. 상관을 일지에 깔고 있는 남자들은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벤트도 굉장히 잘하고요. 연애를 해도 되게 즐겁게 또 새롭게 뭐 맛집, 그다음에 뭐 영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성인 것을 굉장히 잘하면서 연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 단점으로는 말을 잘하기는 하는데요. 허풍스러울 때가 있고요. 허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가벼워 보여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상관은 좀 변덕스러움이 있거든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나 사랑을 할 때 웃을 일도 많고요. 울 일도 많고 정말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드라마를 쓰는 것 같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연애하기 좋은 사람들. 네, 연애하기 되게 좋은 아주 연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들을 서로 상대방을 볼 때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좋아해 주는 이성보다는요. 내가 꽂히는 이성,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연애할 때도 그런데 결혼해서도 사실은 그렇죠. 결혼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꽂히는 사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끌림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아주 솔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 배우자라든지 뭐 연애할 때는 이성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리에서 상관은요. 상할 상자를 쓰고요. 관은 이 상관이라는 것은 상할 상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관을 상하게 하는 관을 치는 십성이에요. 관을 극하는 십성이기 때문에 관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확률들이 되게 높아요. 정관은 하나를 정하면 그 하나를 진득하게 하려고 하는 힘인데요. 상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관은 반대로 그 정관을 극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직업이 한 가지에서 머무르지 못하고요. 이 직업, 저 직업, 여러 직업, 다양한 직업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보면은 다양한 재능인데요. 단점으로 봤을 때는 직업적인 안정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상관을 가진 분들은요. 조직 생활보다는요. 프리랜서 같은 게 굉장히 어울리고요. 자유업,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뭐 스타성 직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 강사를 한다든지 앞에 나서 가지고 하는 이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스타성이 있는 직업들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릴 때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면 요쪽으로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상관 같은 경우에는요. 잘 풀리면 굉장히 남다르고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요. 안 풀리면은 유흥이라든지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해요. 이 식상사주는 특히 상관은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든지 상사한테 그 상사와의 사이에서 특히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과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상관은. 그래서 상사한테 찍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구설수에 올라서 욕을 먹거나 이런 일들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상관이 강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상관이 사주에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말하는 데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가 상관이든지 아니면 상관이 사주 안에 1개 이상 있을 때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져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화가 나거나 자기가 보기에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 같은 것들을 좀 스스로가 삭힐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하고 거칠고 직설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설을 달고 살고 고독해질 수 있다는 거. 물론
천재는 고독하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상관인 경우에는요, 여자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제가 연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덕, 이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속임수도 그만큼 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의 사이에 연애를 할 때 인연은 잘 만들 수는 있지만요. 어 그 인연을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단지 십신의 상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옆에 사주의 흐름이 뭐 인성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는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들을 거스르는 힘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 부모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상관이 있는데 뭐 비견이나 겁재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랑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관은 정관을 극한다고 했잖아요. 정관은 여자분들에게 남편인데요. 결국 여자분들에게 상관은요, 남자를 극하기 때문에요, 남편 복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혼하시더라도요, 별거하듯 사실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남자랑 인연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혼은 하지 않아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네 집 내 집 혹은, 네 방 내 방,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별거하듯,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관은 남편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은 이 관을 공격하기 때문에요. 고전에서는 상관을 좀 흉하게 봤다는 거. 그래서 상관인 내가 사주단자를 받거나 보냈을 때, 사주가 상관이면은 파혼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잘 안 시킬 정도로. 왜냐하면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지금 현대에는 달라졌죠. 이 관을 바라보는 의미가 현대에서는 달라졌고요. 특히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이 있으면 굉장히 스타성이 있고 끼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좋게 보아질 수 있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 오면서 사회 활동이라든지 바깥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게 보지만 과거에는 이 상관을 결혼에서는 굉장히 흉하게 봤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인 여자분들은요, 이런 점들을 항상 유의하셔갖고요, 남편을 대하실 때 주의해서 대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신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에 자식이 태어나면요, 이 상관 같은 경우에도 부부 이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연애할 때 보이셨던 그런 마음,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지 않을 때 남편에게 신경 썼던 그런 마음을 설사 자녀가 생긴다 하시더라도 자녀에게만 애정을 쏟을 것이 아니고요. 신랑님에게도 계속해서 애정을 쏟아 주셔야지 두 분의 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관이 강한 배우자는요, 제가 아까 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인 배우자분들은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시청각적인 요소에 감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세요. 눈으로 보는 저 사람이 지금 뭘 입고, 뭘 들었고, 뭘 신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아주 빠른 눈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다른 재주가 있으세요. 그게 뭐 손재주가 됐든 뭘 하는 게 됐든 다재다능하고, 무언가를 배울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은 오지랖이에요. 예, 오지랖이 넓어갖고 여기저기 나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잘 흘러가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 듣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끼어든다고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까 상관이 강한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신이랑은 또 달라요. 상관의 힘은. 그리고 뭐 연애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만의 멋을 부릴 줄 알아요. 그래서 멋도 잘 부리고요. 화술도 능하고, 그러고 남다른 패션 센스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뭐가 잘 어울리는지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개성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개성적인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특유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세요. 굉장히 패셔니스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나면요.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요. 연애 잘한다고 했잖아. 연애형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 금방 딱 알아서 그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너무너무 잘 맞춰주고 비위를 남자분들도 좋아하는 여자분들께는 너무 자상하게 잘 해준다는 거. 물론 그건 결혼해서도 그러실 수 있어요. 결혼해서도 내가 정말 예뻐한다. 그 상대방을 부인이나 아내를 그러면 너무 잘해주겠죠. 남자분들 상관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를 볼 때 잘 꾸미는 옷을 잘 입거나 잘 꾸미는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패셔니스타고 본인이 매력적이니까요. 상대방도 좀 옷 좀 입을 줄 알고 매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매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고 예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실 수 있죠. 남자분들은. 예. 그리고 잘해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여자분들 상관은요, 또 느낌이 살짝 달라요. 여자분들은요, 잘해주긴 잘해주는데요. 자기가 꽂히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단점을 쉽게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좀 만약에 상관이 있는데 비겁이 같이 있으면은 그 단점이 딱 보이면 그것을 그 남자한테요 직설적으로 단점을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여자분들과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왜 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콕콕 찔러서 얘기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겠고요. 그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얘기해 주는 여자친구 혹은 부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필요에 따라서 잘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지 상관인 분들은요. 좀 성정이 까다로우세요. 성질이 좀 있으시죠. 예. 예민하고요. 신경질적인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구속하면요. 반발력이 그만큼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배우자가 상관이시거나 본인이 상관일 때는 본인의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관인 분들은요. 내가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단점을 지적하면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예,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잔소리 듣는 거 이 상관인 분들 아주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그런 단점 지적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상관을 만나시는 분들은 이런 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머리 굉장히 총명하고 천재성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이제 단점은 이렇게 비상하지만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괜히 말을 해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부부 사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의견 대립이 생기고요. 다투고 그렇다는 거. 상관은 마음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이렇게 잘 들이밀어요. 대신 이제 사실은 칼을 내밀기는 하지만요. 또 금방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상대방은 칼을 내밀 때는 너가 나한테 칼 내밀었어? 그런데 사실은 얘기하고 나는 그냥 그걸로 상관은 끝났는데 그 상대방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내밀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관인 배우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상관인 분들과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관을 배우자로 둔 분들은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거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인 분들은요. 좀 유치한 구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 같은 유치한 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래요. 솔직하잖아요. 예.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식에게 굉장히 이제 식상사주들은 자식에게 정이 깊어요. 그래서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상관 같은 경우에는 잘해준다고 하는 게 자식을 억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관 사주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가치보다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가치를 두니까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다든지 그럼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배우자 입장에서 뭘 그렇게 사다 나르냐 아니면은 뭘 그렇게 금방 바꾸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좀 실증 혹은 변화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지 상관은요,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관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관이라도요, 정관을 치는 상관이라도요, 인성이 좋은 위치에 잘 있게 되면요, 잘 참고 견디는 운이 있기 때문에요, 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상관이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지 상관의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이 선호하는 배우자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 관계가 깔끔하고 또 나만을 바라보는, 남편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여자분들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 상관인 분들은요, 남자가 똑똑하고 또 이해심이랑 배려심 많은 그런 남자분들을 선호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